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젯브레인 코리아 유저 그룹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따로 사진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제 개인 블로그에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다 기록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그 자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것들 정도만 이 40분 동안 이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인텔리제이 ID라고 하면 보통 이제 통합 개발 도구라고 하지만 텍스트 에디터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텍스트 에디터랑 인텔리제이 IDE와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I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텔리제이를 비롯해서 이클립스 같은 IDE들을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다 텍스트 에디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인텔리제이를 쓴 거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3년차 인텔리제이 개발자인데, 이전에 제가 인텔리제이 쓰기 전에는 이 정도 툴을 쓰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익숙하실 텐데 뭐 이클립스로 자바 개발을 하죠. 근데 이클립스가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는 되게 안 좋아요. JSP도 그렇고 JS도 그렇고 되게 개발하기 힘드니까 서브라인 텍스트를 또 보조 개발 툴로 사용합니다. 프론트엔드 쪽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GitHub으로 코드 리뷰나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DB는 또 여러 가지 쓰죠. MySQL, 오라클, 그리고 이제 로컬 개발 환경에서는 H2 같은 걸 쓰죠. 그래서 마지막 저기 세 번째 화면이 H2 웹 콘솔 화면입니다. 그리고 업무 공유를 위해서 지라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트렐로라는 또 이제 업무 공유 툴을 쓰고, Git은 소스트리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변수명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주석 해석을 위해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고, 그 외에 제이슨 관련해서는 이클립스에서 제이슨 툴이 좋은 게 없어서 제이슨 에디터 온라인이라는 또 웹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REST API 테스트를 위해서 포스트맨까지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개발할 때 쓰는 툴이 저 12개였어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기본적인 인텔리제이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툴들을 쓰는데, 개발자가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특히 백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스프링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도 뭐 대규모 트래픽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DB 인덱스는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 클라우드도 많이 뜨죠. 클라우드 써야 되고, 디자인 패턴, 이제 TDD,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 많은 툴들의 사용법 다 제대로 공부하고 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냥 다 이제 뭐 코드 사용할 때 그냥 컨시 컴프 해서 그냥 쓰고, 버튼 있는 거 중에서 제일 익숙한 버튼 그냥 클릭해서 사용하고, 대부분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툴들 다 그냥 인텔리제이 통합해서 쓰자는 게 오늘 제 발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실습을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지라랑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누가 지라 같은 경우 쓸 때 어떤 QA분이나 기획자분이 저한테 할당을 하겠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팀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아이디로 이런 주제로 티켓을 저한테 할당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전 이 지라를 사용할 때 보통 스타트 프로그레스로 해서 내가 현재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종료됐다, 이런 식으로 다 웹브라우저에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텔리제이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두 가지 툴 중에 하나가 지금 안 나와서 잠깐 껐다가 다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데모 귀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발동을 하는데, 실행되기 앞서서 조금 간략한 팁 하나 정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인텔리제이에서 젯브레인 제품이잖아요. 걔네들 다 통합해서 쓰고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툴박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젯브레인 제품이 다 한 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세팅이라고 해서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릴리즈 버전도 있고, 그 외에 얼리 액세스 프로뷰 버전이라고 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2018.1 버전 같은 경우를 미리 다운받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이 툴, 웹스톰이든 인텔리제이든 이런 툴들을
메모리 같은 거 조정할 때 예전에 우리 XML 파일 조정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어요. 맥시멈까지. 그 외에 나머지 툴들도 다 이 안에서 한 곳에서 버전 관리나 툴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텔리제이 설치하실 때 인텔리제이만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요. 이 툴박스 이용해 설치하시면은 이 툴박스 안에서 모든 젯브레인 제품들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기 전까지 잠깐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켜졌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우리가 지라를 인텔리제이랑 연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할 거, 이 모든 실습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축키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 기준으로 합니다. 커맨드 시프트 A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벤트 검색이거든요. 이벤트 검색하는 것만 아시면은 그 이벤트 검색에서 그냥 바로 찾으시면 돼요. 이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단축키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커맨드 시프트 A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에 쓸 게 업무 관리 툴들이잖아요. 그 업무 관리를 인텔리전트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뜨죠? 이 중에서 프리페어 런스 설정이죠. 이 태스크의 설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지라기 때문에 지라 관련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태스크에 들어가면 서버라고 있는데 이 서버에 가보시면 이 플러스 안에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업무 관리 툴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지라도 있고 레드마인도 있고 뭐 이제 트렐로, 깃랩, 깃헙 같은 모든 툴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다 연동을 해서 인텔리제이에서 다 그거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회사에 있는 지라랑 연결이 됐고요. 이 지라 우아인이 저희 이제 회사 사이트고 여기에 제 접속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다 등록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거나 파일을 만드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자바 클래스 같은 걸 하나 만드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옵션 시프트 N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할당된 모든 태스크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지라랑 연동됐기 때문에 지라 툴들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제가 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업소스 사용하기 뭐 이런 식의 여러 툴들이 있으면 회사께 아니 요 업소스 같은 거 많이 선택한다고 칠게요. 1575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의 관련해서 설정 파일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업무 상태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 이슈 스테이터를 인 프로그레스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브랜치를 피처 tpb mpg 1575라는 브랜치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인텔리제이에서 깃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만들었던 tpb mpg 1575로 나온 게 브랜치가 생성된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변경된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끝나고 났을 때도 제가 옵션 시프트 W라는 걸로 이걸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태가 다 끝나고 나서 이걸 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피처 브랜치는 삭제가 되고 이쪽 상태는 이렇게 던 처리가 됩니다. 즉 제가 개발할 때 누군가 저한테 지라 티켓 할당하고 난 뒤로 저는 지라를 접속하지 않고 모든 상태를 처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만 사용하면은 저희가 보통 실제 업무는 아니죠. 보통 여기에서 깃도 쓰고 코드 리뷰도 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깃까지 같이 이 지라와 함께 인텔리제이 안에서만 해결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깃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마스터에 다 푸시하는 게 아니고 깃 플로우라는 걸 따르죠. 깃 브랜치 전략. 제일 잘 나와 있는 시트인데 개발을 시작할 때 누군가 저한테 티켓을 할당하면 그때 디벨롭에서 피처를 땁니다. 그쵸? 개발이 끝나면 티켓 종료와 함께 디벨롭에 머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디벨롭에 다 머지가 된 거는 이제 QA 쪽에 넘어가서 QA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벨롭에서 릴리즈 브랜치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릴리즈 브랜치로 버전업하고 기타 QA를 진행한 뒤에 마지막에 이 릴리즈 브랜치를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디벨롭으로 이동해서 릴리즈 브랜치를 머지를 시키고요.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넘어가서
요 장면이죠. 마스터 브랜치로 넘어가서 릴리즈 브랜치를 머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는 태그를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푸시를 하고 개발된 릴리즈 브랜치와 피처 브랜치는 모두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Git 사용할 때 필요한 작업들인데, 이 작업들이 자동화 안 되어 있고 순수 소스트리 쓸 때는 하나하나씩 브랜치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플로우를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피처 브랜치 딸 때는 디벨롭에서 따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릴리즈 브랜치도 디벨롭에서 따고, 머지가 될 때는 디벨롭과 마스터의 릴리즈가 다 머지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Git 플로우라는 걸 사용해서 해결을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이거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요. 플러그인 중에 이 브라우저 레파지토리로 들어가셔서 Git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Git 플로우 인테그레이션은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걸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설치하고 사용법 이런 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이걸 설치하시면 진행이 되고, 설치하시게 되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하단처럼 Git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보이면은 설치가 되신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Git 플로우라는 게 보이면 설치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업무를 준다라고 쳤을 때 인텔리제이와 Git 플로우 사용하기라는 업무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라라와 Git 플로우를 함께 사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옵션 Shift N이고요. 그러면은 조회가 안 되는데 일단 있는 걸로 그냥 바로 사용할게요. 1573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아까 전과 화면이 뭔가 조금 다르죠? 아까 위에는 요것만 나왔어요. 그쵸? 근데 Git 플로우를 설치한 프로젝트에서는 하단에 이 Git 플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보이세요? 자, 보시면 위에까지 똑같아요. 지라와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상태는 in progress로 변경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하단에 이쪽 3개 체크박스는 저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Git 플로우를 쓸 거니까. Git 플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Git 브랜치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스타트 피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베이스 브랜치인 디벨롭에서 아까 만들었던 지라 이슈 번호 TPBMPG1573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브랜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처 안 붙였잖아요, 앞에. 그전에는 앞에 제가 피처 머시기를 붙였는데 여기는 안 붙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스타트 피처니까 그래요. 스타트 피처니까 당연히 앞에 피처 브랜치가 프리픽스로 붙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줄 테니까 티켓 아이디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티켓 아이디도 우리가 앞에 태스크랑 연동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제가 지라 들어갈 필요 없죠. 여기서 그럼 상상을 하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TPBMPG1573이라는 게 디벨롭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뭐 간단한 태스크 파일을 하나 만들던, 자, 이렇게 해서 SVM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해볼게요. 인텔리제이에서 커밋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면서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제 커밋 메시지가 자동으로 템플릿팅 돼요. 우리가 보통 지라라는 업무 관리 툴이나 뭐 레드마인도 마찬가지인데 좀 하드하게 쓰는 팀들은 보통 티켓 번호를 앞에 써요. 그래서 이 커밋이 실제로 어떤 업무에 관련돼 있는 거다라는 걸 앞에 프리픽스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매 커밋 할 때마다 붙이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방금 만들었던 태스크라고 하는 지라 툴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커밋 메시지가 이 템플릿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템플릿 형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대괄호 같은 걸 난 안 붙이고 앞에 아이디를 붙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태스크스로 들어가시면 이쪽 서버에 커밋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괄호가 실제로 어떤 그런 지정된 키 값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슈 아이디, 그리고 이 서머리가 아까 이슈의 타이틀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이런 형태로 커밋 메시지 자동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는 제가 그냥 이슈 아이디 구별을 위해서 그냥 넣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태스크를 통해서 만든
모든 브랜치는 이 형태로 커밋 메시지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때 불필요한 것들 직접 우리가 타이핑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타가 있으니 여기군요. 자, 이걸로 해서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이 커밋 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옵티마이즈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임포트 패키지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막 하다 보면 안 빼진 게 있어요. 자동 이제 정렬 같은 거 안 시킬 때. 근데 얘를 체크하면 커밋 할 때 얘네들 다 정리해서 줘요. 임포트인데 사용하지 않은 패키지들은 자동으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제가 자주 쓰는 건데 퍼폼 소나 잘 안 보이시겠네요. 소나린트 아날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커밋하는 거를 소나린트로 한번 분석해 주는 거예요.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혹시나 널 값이 넘어오는 건데 널 체크를 안 했어. 혹은 얘 언유즈 변수인데 지우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소나린트 분석을 다 해서 커밋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워링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만약에 에러다. 그러면은 저희가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분석 도구 툴에 인해서 어떤 게 에러 구문인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커밋할 때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꼭 디벨럼이나 어떤 특정 설치 파일을 쓰지 않더라도 커밋할 때마다 자동으로 자기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소스를 쓰시면 이런 걸 못 씁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툴과 연동된 Git 툴을 쓰시면은 내가 개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소나 큐브 서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개발 로컬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대로 커밋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 커밋 푸시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코드 애널리스트가 체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밑에 있는 퍼폼 코드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건데 무시하고 그냥 일단 푸시할게요. 자, 그러면 오리진으로 푸시한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면 이렇게 커밋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소스트리만 쓰시면은 살짝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치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 자리에서는 형태를 소스트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커밋할 때 푸시 체크를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건 다른 거고 제가 아까 전에 작업하다가 남겨놓은 건데 다른 파일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커밋이 피처 tpb mpg 1573이라는 놈으로 브랜치가 생성되고 푸시된 것까지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작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피처 브랜치 종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아까 전과 다르게 업데이트 이슈 던 말고도 피니시 피처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피처 브랜치를 디벨로퍼로 머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체크하고 그리고 던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피처는 디벨롭에 머지되고 그 해당 피처는 삭제가 됩니다. 오리진만 남아있고요. 그럼 우리가 원래 개발이 끝났을 때 디벨롭 해야 되는 일들이 그냥 자동 커밋으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 릴리즈 브랜치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다음 스텝이 바로 여기입니다. 릴리즈 브랜치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G플로우를 선택을 하시면 기능 중에 스타트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타트 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 릴리즈 브랜치 명을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릴리즈 브랜치는 버전명이잖아요. 그래서 v 0.0.11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브랜치가 디벨롭을 기준으로 생성이 됐다는 게 보여요. 보이시죠? 릴리즈. 자, 그럼 릴리즈 브랜치에서 우리 보통 프로젝트 버전업 하시죠? 그래서 얘 버전업 하고 커밋을 해볼게요. 그래서 빌드.그래드를 하고 그냥 얘는 할 게 없으니 프로젝트 버전업으로 종료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릴리즈 브랜치까지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출시해야 되잖아요. 마스터에 머지하고 태그 다는 모든 행위들.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지 마시고요. 깃플로우에 가보시면 아까 보신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아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피니시 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릴리즈를 종료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게 태그를 쓰라고 하는데 그 태그명이 자동으로 나와요. 뭐냐면 릴리즈 브랜치 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태그 쓸 때 버전 쓰는데 그 버전이 생각해보면 다 릴리즈 브랜치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여기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OK만 누르면 되겠죠? OK 누르면 자, 릴리즈 브랜치가 디벨롭과 마스터에 다 머지가 됐다고 떠요. 실제로 볼까요? 보이세요? 이렇게 방금 전 피니시 릴리즈 버튼 클릭한 게 전부예요. 근데 릴리즈 브랜치가 디벨롭에 자동으로 머지 됐고요.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가 됐고요.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 태그가 자동으로 할당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이 디벨롭과 마스터를 푸시를 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리진 릴리즈라고 해서 로컬 릴리즈는 이미 삭제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미 출시했으니까. 그래서 브랜치를 자동으로 계속 정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피처나 릴리즈를 지우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브랜치들이 남아있거든요. 개발 중이지 않은 것들도 나중에 보면 100개, 1000개 같은 그 피처 브랜치들이나 릴리즈 브랜치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깃플로우라는 흐름 속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마스터와 디벨롭 그리고 각자 개발 중에 피처와 릴리즈만 남아있겠죠. 브랜치가 계속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개발 플로우가 끝이 납니다. 그것도 인텔리제이만으로요. 그리고 상태를 보시면 여기에서 얘도 던으로 처리가 됐죠. 전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행위를 할 때마다 지라 사이트 접속해서 뭔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텔리제이에서 개발하다 보니 지라 티켓은 다 이미 프로그레스 상태로 변경이 되고 던 처리가 다 되었죠. 그리고 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깃 브랜치 모델로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지워지고 머지가 다 돼버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깃도 안 써, 지라도 안 써, SVN 쓰고 근데 코드 리뷰만 그래도 그럭저럭 해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 리뷰를 만약에 깃허브를 쓰지 말고 인텔리제이에서 제공하는 코드 리뷰 툴을 한번 써보죠. 뭐냐면 업소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젯브레인에서 만든 툴입니다. 설치형 툴이고요. 깃랩처럼 설치형이고 이제 회사에 남는 서버가 한 대 있으시면 거기에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바 8이 필요하지만 대신 얘는 젯브레인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인텔리제이에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제가 리뷰 올린 거에 댓글을 달게 되면 실시간으로 인텔리제이에서 메신저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툴은 최대 10명까지 공짜고요. 설치하시면 소규모 팀 내에서는 저희 팀이 현재 쓰고 있는데 10명 이하 팀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깃허브에서 리뷰한다고 했을 때 그 파일이 보고 있는 임포트 패키지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댓글 달아놨는지 확인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브라우저와 인텔리제이가 싱크가 안 되기 때문에 비동기로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인텔리제이에서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는 굳이 지라나 깃플로우 같이 연동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어차피 단순히 코드 리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코드 리뷰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 디벨롭을 기준으로 해서 피처를 하나 따볼게요. 꼭 깃 브랜치 안 쓰시더라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브랜치로 저는 피처 코드 1이라고 만들게요. 자, 그러면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 뭔가 하나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 system.out.println 얘를 한 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거 세 줄 하고 이제 개발이 완료됐으니 코드 리뷰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커밋을 해볼게요. 이거는 코드 리뷰 1, 샵 1로 바꿀게요. 자, 그러고 커밋 푸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여기 인텔리제이 안에서 재밌는 게 떠요. 이렇게 피처 브랜치가 뜨는데 보이시죠? 여기를 우클릭하시면요. 업소스라는 게 뜹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업소스를 피처 브랜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리뷰 체인지스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업소스 리뷰를 올릴 거다. 근데 이게 내가 기존에 있던 리뷰에 올릴 거면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중에 붙이시면 내가 미리 올린 코드 리뷰에 자동으로 덧붙여서 커밋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난 이번에 새로 코드 리뷰를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성을 하면 이렇게 생성 화면이 뜨거든요. 자, 작성자는 제 개인 계정인 조절도라는 개인 계정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리뷰할 사람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리뷰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위에 제 회사 계정 여기 이 계정에다가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리뷰어가 등록이 된 게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코드 리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보이세요? 방금 올린 코드 리뷰 샵 1이라는 놈이 코드 리뷰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 리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 파일이 변경된 게 여기 다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플러스가 이제 코드 추가된 거잖아요. 여기에다 댓글을 달아요. 좋아요라고 댓글을 달겠죠? 댓글 달면 여기에서 보이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코드 리뷰를 좋아요라고 댓글 단 게 보여요. 이게 지금 화면이 잠깐 깨졌는데 우측에서 보면 업소스 뉴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에 달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파일을 만약에 작업을 하고 싶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자바에 있는 리뷰를 누가 해줬다라고 하면 요 클릭을 하시면 오픈 디프가 있고 오픈 로컬 파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로컬 파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컬 파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줄에 누군가가 코드 리뷰 댓글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보시면 여기에 말풍선이 보이죠? 의견을 남긴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좋아요를 달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보고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유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실시간 달 수가 있어요. 뭐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이거 화면이 깨졌네요. 이 데모 귀신이네요 진짜. 보통 이제 제가 댓글 안 달았네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바로 댓글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달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또 달면 저는 실시간으로 인텔리지에서 피드가 오겠죠.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 하단에 메신저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파일 열어서 어떤 코드를 보고 했구나. 내가 근데 이 코드 왜 이렇게 짰지? 그럼 그냥 여기 코드 똑같이 쫓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 클래스 이런 거 내 인텔리지에서 열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치소, 바로바로 리뷰 달고 댓글 달고 그냥 머지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코드 리뷰할 때 GitHub 따로 들어가실 필요 없겠죠. 물론 코드는 GitHub에서 관리하겠죠. 근데 이제 리뷰 자체를 GitHub 툴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최대 10명까지 공짜인데 안 쓸 필요는 없거든요. 대기업에서야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소규모 창업팀이나 아니면 그 해당 한 팀, 10명 이하의 팀들은 충분히 설치해서 써보기 괜찮은 툴입니다. 저희 팀이 현재 한 1년째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협업 툴이었어요. 개인의 사용법에 좀 더 팁을 드릴게요. 인텔리제이에서 다들 좀 유명한 기능인데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됩니다. 예전에 토드포 이클립스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하실 때 데이터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DB 툴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뭐 되는지 볼게요. 보시면 H2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툴들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여러분, 인텔리제이는 OS 가리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텔리제이가 설치 가능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맥북에서 오라클 붙으려면 SQL 디벨롭 안 되거든요. 맥북에서 오라클 붙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거의 이제 VM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툴을 사셔야 되는데 맥북에서 인텔리제이 설치하시고 MS SQL이나 오라클 붙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오라클 강의 들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오라클 수업을 하는데 맥에서 그 붙을 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로 그때그때 그냥 쿼리 날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MS SQL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툴들을 인텔리제이가 설치 가능한 개발 환경에서는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Git도 마찬가지고 소스트리 리눅스였거든요. 리눅스에 Git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인텔리제이 써야죠, 그러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는 너무 단순한 팁이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게요.
스프링 부트에서 기본적으로 로컬 개발 환경은 H2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메모리 DB라고 해서 스프링 부트가 뜨면 H2를 띄워서 거기에 사용을 하고 이제 스프링 부트를 끄면 그 DB가 종료됩니다. 그럼 항상 킬 때마다 리셋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개발용 DB를 따로 해서 누군가가 데이터 인서트 쳐가지고 제 거 테스트가 깨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로컬 개발 환경에서 바로바로 띄우고 붙는 거죠.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얘가 메모리 DB라서 스프링 부트 내부에서는 붙을 수 있어서 외부에서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웹 콘솔이라고 하는 이제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일반 클라이언트 툴에서는 거기를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텔리제는 돼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냥 인메모리 DB를 띄우시면 못 씁니다. 왜냐면 그거는 스프링 부트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H2 데이터베이스를 붙여버리는 거라서 외부에서 절대 붙을 수가 없어서 쓰실 때 여기 보시면 이 코드가 H2를 인텔리제에서 붙을 수 있게 설정하는 코드예요. 자, 프로파일을 로컬로 했죠. 그럼 로컬에서 띄울 때는 이 설정이 먹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설정이 안 먹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 안 붙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우리는 보통 이 YML을 쓰거든요. YML에서 로컬 DB 접속 정보를 붙여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H2랑 뭐 이렇게 붙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configuration properties라는 어노테이션을 쓴 거예요. 그러면 spring.data source에 있는 이 필드명을 이 JDBC 데이터 소스에 자동으로 할당시키도록 그냥 코드를 짠 거예요. 그럼 뜨실 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create TCP 서버라는 걸 띄우는 겁니다. H2를 띄울 때 그냥 띄우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스프링 부트 내부 변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TCP로 띄워서 얘를 부트랑 같이 시작되고 종료되도록은 하되 외부에 순간적으로 설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 생성하기 전에 TCP DB를 만들고 부트를 끄면 이 데이터 소스 빈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얘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사실 이 코드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쓰시면 돼요. 나머지 밑에 설정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뜨는데 보시면은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 드랍 테이블 하죠. 뭔가 DB에 붙어가지고 지금 뭔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보실 때는 이 멤버라고 하는 API를 줘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컬 DB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를 H2에 직접 붙어서 DB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설정이에요. 이게 테스트 DB고 여기에서 제가 이 콘솔 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제에서 DB를 붙은 거예요. 이 UI와 이 단축키 이런 것들은 전부 모든 DB에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H2뿐만 아니라 MySQL이든 MSSQL이든 다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회했을 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넣은 게 없으니까. 그럼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었죠? 그리고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하나 등장했죠? 그러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걸 끄면 또 종료되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 툴 인텔리제이 툴이잖아요. 그러면 자바 코드 짜듯이 JS 코드 짜듯이 쿼리도 짤 수 있는 거예요. 단축키 따로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5줄이 아니라 7줄을 넣어야 돼요. 그럼 커맨드 D를 눌러서 늘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AAA가 아니라 앞에 1을 더 붙여서 인서트가 돼야 돼, 테스트가 돼야 돼 라고 하면 옵션 2번을 누르시면 포커스 복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한 줄로 쭉 늘리고 싶어. 그럼 커맨드 컨트롤 쉬프트 J로 문자를 특수 문자 기호로 계속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쿼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그럼 재정리를 다 시키는 거죠. 요 모든 단축키가 JS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자바, 뭐 PHP 상관없이 인텔리제에서 돌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똑같은 단축키예요. 그러면 우리 자바 코드 짜듯이 쿼리 짤 수 있겠죠? 단축키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각 툴마다 새로운 단축키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해당 DB의 전문 툴만큼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DB 툴이 그렇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시나요? 거의 안 쓰시잖아요. 한 줄 복사하는 거 못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그 방법보다는 인텔리제에 쓰는 한 줄 복사가 그냥 커맨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텔리제로 DB까지 해결을 했어요. 시간이 지금 제가 2시 20분까지인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다 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API JSON 복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포매팅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student JSON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만약에 제가 정렬을 해야 돼요. JSON 만약에 이렇게 안 오고 누군가 JSON을 줬는데 내가 포매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이거 JSON 포매팅 해야 되면 JSON 에디터 들어가지 마시고 JSON 뷰어라고 하는 얘를 통해서 바로 포매팅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바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 JSON을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자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클래스 만들어서 테스트 2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안에서 DTO from JSON이라는 게 있어요. JSON을 통해서 DTO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복사하셔서 붙여 놓으신데, 세팅 가보시면 getter setter 만들 거야 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 여기까지 다 체크해서 만들어 볼게요. 슉 이렇게 보이세요? 자 제이슨 누가 만약에 네이버든 어디든 제이슨 스펙을 줬어요. 나 근데 그거 클래스로 만드는데 막 필드가 40개 50개야. 힘들잖아요. 놓고 그냥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필드가 40개 50개인데 API 문서를 달래요. 그럼 제이슨 포매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make JSON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면 보시죠? 제이슨 형태가 카피가 됐다는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요 제이슨 필드 그대로 복사된 거죠? 그럼 포매팅 하면 나오죠? 이거 그냥 API 문서 붙이시면 제이슨 API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남이가 쓸 때든 내 거 만들어서 줄 때든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툴인데, 유명한 방법인데, 자 요거 이 제이슨 문자열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본인이 이렇게 제이슨 문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제이슨인데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옵션 엔터를 클릭하시면 인젝트 랭귀지라는 게 떠요. 요 안에서 내가 형태를 어떤 형태를 쓸 거냐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제이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택하시고 그러면 한 번 더 선택하셔서 자 에디트 제이슨 플래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보이세요? 자 3 이렇게 됐죠? 그럼 정렬시킬게요. 이렇게 됐죠? 만약에 싫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제이슨 문자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자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만든 툴 중에 번역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다운받아 주시고 예, 홍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해주시고,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IO exception이라는 걸 내가 코드를 쫓아가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interrupt, unscript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옵션 1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안 뜨네요. 자 구문이라고 뜨죠. 그쵸? 아 감사합니다. 요거 긴 문장도 됩니다. 구글 API는 못 쓰고요. 구글 API가 돈 내고 써야 돼가지고 MS API를 사용한 플러그인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코드를 이 코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재밌는 건 변수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주문 취소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주문이 뭐였지? 그럼 이렇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이제 플러그인 중에서 예, 여러분 GitHub 스타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 조절도라고 검색하면 트랜스레이터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터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조절도라는 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 벌써 900분이 다운받아 주셨고요. 이거 이제 들어가셔서 GitHub 스타트 눌러주시고 다운로드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 있는데 사실 인텔리제이 요거 말고 포스트맨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 블로그나 저희 페이스북 그룹으로 봐주시고요.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2시 20분이네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야 되고 다음 발표자분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못했어요. 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팁을 계속 올려드리고 젯브레인 코리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모든 행사들 정보를 다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팁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